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코카콜라에 어느 날 갑자기 정부 관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책상에 서류를 탁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콜라 우리 국민이 많이 마시니까 안전한지 확인 좀 해야겠소.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 원본 내일까지 우리 연구소로 보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신가요? 100년 넘게 지켜온 기업의 영업 비밀을 내놓으라니요. 그런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인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무려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제조법 정도가 아니라 기업의 심장이자 영혼인 스마트폰 소스코드입니다. 지금 전 세계 IT 업계가 경악하고 있는 인도발 디지털 쇼크. 도대체 모디 총리는 무슨 생각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14억 인구를 무기로 기업의 목덜미를 잡은 현대판 제국주의의 서막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며칠 전 인도 전자정보기술부에서 나온 한 장의 초안이었습니다. 제목은 그럴듯합니다. 통신 보안 강화 조치안. 보통 보안 강화라고 하면 해킹 조심하세요, 백신 프로그램 까세요 정도를 생각하시겠지만 내용을 뜯어본 삼성과 애플의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인도 정부의 요구사항은 아주 구체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너희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우리 정부가 지정한 연구소에 제출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스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으면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건물의 약점이 어디인지, 어느 기둥을 부수면 무너지는지 다 알 수 있죠. 스마트폰의 소스코드를 넘긴다는 건 갤럭시와 아이폰의 뇌 구조를 통째로 엑스레이 찍어서 넘겨주라는 뜻입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해킹이다 해서 우리 인도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너희 폰이 안전한지 우리 정부가 직접 코드를 뜯어보고 검사하겠다. 언뜻 보면 국민을 위한 조치 같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디지털 주권이라는 가면을 쓴 기술 강탈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그 폐쇄적인 중국조차도 민간 기업에게 소스코드 전체를 내놔라라고 법으로 강제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성과 애플은 왜 차라리 인도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격렬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소스코드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럴까요? 여러분이 맛집 사장님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가게의 떡볶이 맛이 기가 막혀서 손님이 줄을 섭니다. 비결은 며느리도 모르는 특제 소스 비율이죠. 그런데 구청에서 위생검사를 한다면서 고춧가루 몇 그램, 설탕 몇 그램, 간장 어떤 브랜드 쓰는지 정확한 배합표를 제출하세요라고 합니다. 이걸 제출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배합표가 구청 직원의 실수로 혹은 누군가의 의도로 경쟁 가게 사장님 손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가게는 그날로 망하는 겁니다. IT 기업에게 소스코드는 이 특제 소스보다 1000만 배는 더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어 개발한 카메라 알고리즘, 배터리 최적화 기술, 보안 시스템인 녹스. 이 모든 노하우가 암호 같은 글자들, 즉 소스코드 안에 녹아 있습니다. 이걸 인도 정부 연구소에 넘긴다. 인도 공무원의 보안 의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그 연구소가 해킹당한다면, 혹은 그 정보를 열람한 누군가가 중국의 샤오미나 비보 같은 경쟁사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다면 삼성의 30년 기술력이 하룻밤 사이에 공공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짝퉁 갤럭시가 쏟아져 나오고 해커들은 아이폰이 뚫린 구멍을 찾아내 전 세계인의 지갑을 털어갈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14억 인도 시장을 얻으려다 전 세계 80억 시장을 잃게 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인도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단순히 보안 때문일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 야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지난 10년간 모디 정부의 슬로건은 메이크 인 인디어였습니다. 인도에 공장을 지어라. 그러면 세금 깎아주고 땅도 줄게.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을 탈출한 애플과 삼성은 인도에 거대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제 인도는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모디는 2단계 작전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컨트롤 인 인디어 혹은 온바이 인디어입니다. 단순히 남의 나라 물건을 조립만 해주는 하청 기지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도는 14억 명이라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 인구수를 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우리 땅에서 돈 벌고 싶지? 우리 국민 14억 명에게 물건 팔고 싶지? 그런 공장만 짓지 말고 핵심 기술도 우리한테 보여줘. 이것은 과거 중국이 썼던 수법보다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중국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라면서 은근슬쩍 기술 이전을 강요했다면 인도는 대놓고 보안 검사라는 명분을 내세워 설계도 원본을 제출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속내는 뻔합니다. 자국 기업을 키우고 싶은 겁니다. 아직 인도의 토종 스마트폰 기업들은 삼성이나 중국 업체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글로벌 기업들의 소스코드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알게 모르게 자국 생태계로 흘러 들어간다면 인도는 단숨에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지름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시장을 인질로 잡은 현대판 기술 제국주의의 탄생입니다. 소스코드 제출만 해도 미칠 노릇인데 이번 조치 안에는 더 소름 끼치는 조항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 로그 11개월 저장 의무화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친구랑 통화하고 카톡 보내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이런 기록들이 기기 내부의 로그라는 파일에 남습니다. 보통은 며칠 지나면 지워지거나 암호화되어 아무도 못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인도 정부는 이 기록을 최소 11개월 동안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정부가 열람할 수 있게 하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스마트폰이 나를 감시하는 CCTV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개인의 1년치 사생활을 털어볼 수 있는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위배된다며 펄쩍 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플의 마케팅 핵심은 아이폰은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인데 인도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아이폰은 인도 정부의 스파이 기기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 설치 앱 삭제 허용도 문제입니다. 물론 쓸데없는 통신사 앱을 지우게 해주는 건 소비자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핵심 시스템 앱이나 보안 앱까지 지울 수 있게 해달라는 건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도 운전자가 맘에 안 들면 뗄 수 있게 해줘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기 자체의 안정성을 해치고 해킹에 취약하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은 삼성전자와 애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지금 흑빛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인데 둘 다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못 줘. 배째라. 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인도는 온갖 규제로 보복할 겁니다. 보안 검사 통과 못했으니 판매 금지, 관세 폭탄 투하.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입니다. 중국은 이미 포화 상태고 유럽과 미국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곳이 인도인데 여기서 쫓겨난다.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이 통째로 잘려나가는 겁니다. 주가 폭락은 불 보듯 뻔하죠.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소스코드를 넘긴다. 당장은 인도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 유출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만약 인도한테 줬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유럽연합이 우리도 줘, 중국이 인도도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줘? 러시아가 우리도 보안 검사할래. 전 세계 정부들이 줄지어 소스코드 내놔라라고 달려들 겁니다. 한번 원칙이 무너지면 댐이 터지듯 전 세계적인 기술 주권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글로벌 IT 기업들은 각 나라 정부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은 지금 미국 정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인도가 선 넘습니다. 좀 말려주세요. 미국 상무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도 정부의 우려를 표명했지만 인도의 모디 총리는 비동맹 노선을 걷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스타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한다며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 큰일 났네 하고 팝콘 먹으며 구경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자유무역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건만 좋고 싸게 만들면 어디든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보, 보안, 환경 등 온갖 명분을 갖다 붙여서 자국 시장을 잠그고 남의 기술을 뺏으려는 보호무역의 정글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이번 조치는 그 정글이 얼마나 험악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인도에 대해 넥스트 차이나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기술 탈취에 질려서 인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중국보단 낫겠지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국익 앞에서는 친구도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14억 시장을 가진 나라는 언제든지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개별 기업이 한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커도 인도 정부를 이길 순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미국, 일본, 유럽 등과 연대의 소스코드 요구는 국제통상규범 위반이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술 안보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지루한 줄다리기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소스코드 대신 제3의 기관에서 보안 인증을 받겠다는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겠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인도 정부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파는 데에도 이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외교력과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요. 인도 델리에서 불어온 이 뜨거운 바람이 과연 한국 기업들을 태워버릴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단련시킬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